자, 잠적 22일 만이죠. 현상금까지 걸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어젯밤에 자신의 가족회사 건물에 딱 걸렸습니다. 화면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 최병훈 편집장이 보면은요. 그 회의를 한 곳이요. 서울 그냥 예측 가능한 곳이었어요. 본인의 그렇죠. 회사, 가족회사. 그러니까 가족회사라는 정강, 네. 정강이라는 그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네요. 원래는 이제 비어 있는 거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저 더 팩트라는 저 매체가 저기하고 이제 압구정동 자택하고 뭐 이런 데를 아마 그 이른바 기자들 용어로 뻗치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를 주시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 켜지니까 저게 사실은 그 약간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데 네. 밤이 되니까 이제 그 안까지 이렇게 그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 아들 네. 뭐 운전대 잡으면 코너링이 좋다는 그 아들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변호사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렇게 돼서 아마 22일 날 이제 청문회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사진이 딱 그 지금 찍혔고 이쪽 맨 왼쪽에 보면은 그 네. 저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빼꼼히 실제 모습이 찍혔습니다. 네, 이 빼꼼히 사진을 찍히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저희가 바로 이 사진 취재를 한 그 기자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취재 뒷얘기, 특종 뒷얘기 들어봤는데요.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가 뭐 부산도 갔고 강릉도 갔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10시간 동안 봤습니다. 네. 정강에서 저희가 어제 오후 2시에 갔거든요. 우병우 수석을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정강 사무실 같은 경우는 5층에 있고 해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블라인드를 또 쳐놓고 있었고. 근데 블라인드가 쳐놓고 있었는데도 또 사진을 찍으셨네요. 마침 그때가 그 우 수석이 화장실에 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 딱 한 컷씩 찍혔죠. 사실은 이제 시작된 거는 이제 11월 25일 날 그 우병우 수석 아들 전역한 때부터 했어요. 정말 요즘은 그 기자들의 취재가 빛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얼굴이 딱 찍혔을 때 이때가요. 우 전 수석이 회의하다가 화장실 갈 때 그때를 포착해서 10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그러니까 11월 25일부터 계속 그 잠복해서 기다리면서 사진을 여러 가지 찍을 기회를 노렸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막 나오는 모습이 이제 딱 찍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블라인드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도 쳐서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제 그 한 10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화장실에 갔다가 막 나오는 모습을 기가 막히게 또 사진 한 컷을 딱 찍었네요. 보니까 이 정강 사무실이 다 이렇게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이렇게 흐미하게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책회의할 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나 봐요. 이 건물 자체가 보안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동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굉장히 사안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병우 게이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이 개인 가족 회사인 정강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폐쇄적이고 엘리베이터도 내부 안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기자나 이런 부분들을 따돌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활용한 거죠. 네, 자세한 얘기 바로 왜 우병우 전 수석이 이곳을 회의 장소로 택했을까요? 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병우 수석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은 주차장 5층에서 저희가 그 주차장에서 만나려고 들어갔는데 주차장 그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 수석이 차 타고 갑자기 나오면서 이동을 했죠. 거기가 그 지하 주차장 3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엘리베이터하고 바로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그 경비 아저씨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담배 피우는 모습까지 포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마 밖에 나가면 얼굴을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런 걸 좀 의식해서 그 안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우병우 수석 차종은 차가 많죠.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타고 아들하고 같이 타고 제네시스 들어가던가요? 지금 좀 눈여겨볼 대목들이 많은데 일단 조금 형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원 변호사님 보니까 5층짜리 건물 5층에 있는데 사무실이 지하 3층부터 해서 전용 엘리베이터가 쫙 있어서 그러니까 기자가 인터뷰하고 싶어도 우병우 수석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뭐 만나더라도 거부하겠죠. 지금 청문회 출석을 할지 안 할지 또 노려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22일 날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기자 회견이 진짜 열려도 대답을 전부 다 그 모르는 걸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저기 할 리는 없고 저는 그 정강이 저기서 회의하기 좋았기 때문에 회의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 20일 날 나와가지고 네. 우병우 수석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문제나 여기 대해서는 모르쇠로 아마 일관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정강의 돈 횡령 문제라든가 그다음 그 강남 그 빌딩 거래 문제, 그다음 기흥 땅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10시간 동안 대책회의예요. 오후 그러니까요. 2시부터 10시간 동안. 그러면 굉장히 오래 회의를 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네. 아마 저희들이 보통 그 검찰이나 경찰에 지금 피의자 조사받으러 갈 때 많은 대책회의를 하거든요. 아마 검사나 경찰관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 이걸 대책회의를 하는데 아마 우병우 수석도 정강 문제 이런 개인적인 비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는 지금 저기 회의가 이루어지는 저 곳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강이라는 게 뭐 저희가 회의를 하기 좋았다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지금 그 주목이 대상이 되는 정강이 됐을까? 정강이 물론 그 압수수색할 때 빈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병우 수석이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하고 만일에 국정조사에서 저 문제가 나오면요. 아마 의원들하고 치열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다른 문제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혹시 지금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 형 교수님이 하시는데 보면은요, 사실은 건물 내에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가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그 취재기자 생각으로는 주변이 의식되니까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게 되는 게 좀 속이 뭔가 좀 이렇게 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지. 어쨌든 네. 건물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적, 특히 11월 6일 날 그 법원에 검찰이 출석할 때 그 모습 네. 등등으로 봤을 때에 그 하나 인간으로서 되게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담배로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정강으로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정강으로도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 경위들이 왔는데 그때 아무도 없어서 전달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저 돌아갔거든요. 취재 기자도 정강에 계속 지속적으로 갔었대요. 근데 어제 드디어 포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저런 식으로 지하로 몰래 들어가서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면서 먹는 거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계속 비어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낮 시간에도 계속 저런 브라인드가 쳐 있으니까 안에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못 채고 그러니까 아마 철저하게 그렇게 보안을 딱 확보를 해놓고 뭐 음식물 같은 것도 전혀 밖에서 네.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노출을 이제 차단시키고 철저하게 이 청문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예행 연습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한 남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변호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변호사 어떤 변호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니 아십니까? 제가 아는 건 아니고요. 네. 추정을 하는데 네. 이 사건에 관해서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순실, 안종범 쭉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래야지 이 대비가 좀 편한 거죠. 아.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안종범, 최순실의 수사 기록을 다 본 분이거든요. 파악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과 어떤 대화를 한다면요.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예측이 되는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냥 일반 변호사,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 가가지고, 그거는 우병우 수석이 더 법률 전문가인데, 될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 변호사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렇군요.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인지 저희가 한번 더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정강 사무실도 블라인드로 다 가렸습니다. 그래도 화장실 가다가 딱 걸렸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도 검찰 조사받을 때도 보면은 결국 조사받으면서 이렇게 발장 끼고 있는 모습이 딱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사진 본다고 말은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없었고 이제 기대할 만한 건 결국은 특검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그 본인이 이 사진과 관련해서는 그때 그 사진만 안 찍혔더라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것도 또 네. 여기서 또 사진이 또 찍혔잖아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지 네. 기대가 됩니다. 아쉽게도 기자가 인터뷰하고 싶었지만 정말 전용 엘리베이터로 타고 나와서 정말 지하 주차장 통해 나가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근데요 간 곳을 쫓아갔더니 본인 압구정동 집이 아니고요 장모 집이었어요. 이것도 보니까 좀 어떤 본인 집은 안 가고 장모 집으로 갔다. 예. 네. 압구정동에 본인 자택이 있는데 그 자택도 뭐 기자들이 집중적인 그 취재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을 피했다. 뭐 그런 부분은 단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적인 걸 하면 아마 자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아까 항상 이분 문제된 사진이잖아요. 지금 벌써 연거푸 지금 지난번 검찰 출석까지 하면 3번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어요. 우문현답? 예. 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뜻으로 그렇군요. 해석을 해서 쓸 수 있는데 네. 이분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은 문제가 현장 사진 때문에 현장 사진에 있다. 네. 답이 나와버렸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는데 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22일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5차 청문회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민 정서를 읽으려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모 집으로 간 거 있죠. 뭐 네. 김장자 씨가 정인으로 채택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발탁된데 지금 김장자 씨 역할이 있다고 지금 많은 네.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또 우병우 수석의 장모도 논란에 중심했어요. 그다음 그 기흥 땅 문제라든가 이게 전부 다 그 장모와 우병우 수석이 다 관련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서로 말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 네. 국정조사에 정인 나와서 그래서 아마 우병우 수석이 정강 사무실에서 10시간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장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 들은 얘기는 우병우 전 수석과 아들이요. 두 사람이 제가 이제 차가 궁금했거든요. 차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요. 근데 제네시스를 타고 나타났다. 보면은요. 소정석 국장님. 근데 보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우병우 전 수석 주로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인데 우병우 전 수석 차도 뭐 5대다 이렇게 지금 여러 대가 보도가 지난번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재산 등록 된 데에는 차가 한 대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차 한 대도 없다라고 이제 재산 등록에는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 기자들이 관련 이제 사는 아파트 탐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들이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 이름의 차는 없지만 사실상 법인 이름으로 아까 가족회사 정강이라든지 이런 법인 이름으로 차를 등록해놓고 그 차를 이제 타고 다녔던 것인데 주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저 부인 차인 제네시스 차를 많이 타고 다녔고 공교롭게도요. 어제 정강에 나타날 때도요. 이 제네시스를 탔고요.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이 전역을 했잖아요. 지난달 말에도. 그때도 전역할 때도 제네시스 타고 갔다는 거거든요. 아니 등록된 차량이 5대인데 네. 제네시스만 국산차고 나머지는 다 외제차. 외제차도 보통의 외제차. 네, 마세라티. 마세라티나 저 포르쉐 뭐 그다음에 레인지로버 뭐 이런 굉장히 비싼 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본인이 지금 외제차 타고 돌아다닌다. 이건 또 국민 정서에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탈차가 제네시스밖에 없어요. 5대 중에. 나머지는 다 외제차니까. 아, 뭐 카니발은 외제차가 아닌 카니발은 것으로 외제차가 알고 있지. 외제차인가요? 아니, 이거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차 정도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이 타기도 하고 본인도 타는 것이 일부러 정말 그 한국 차를 택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그럼요. 네. 사실 포르쉐나 그 마세라티라든지 레인지 로버 같은 경우는 좋은 차들은 억대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감정이 지금 워낙 안 좋은데 더 그 안 좋은 모습을 연출하지 않기 위한 선택인 것 같고 사실 그동안 우병우 아들이 의경으로 있다가 저 네. 아들 자체가 전에 꽃보직 특혜 운전면허 특혜. 대상자잖아요. 코너링이 좋다고 하잖아요. 호너링 때문에 뽑았다 그러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면. 그래서 저건 뭐 희화된 부분인 것 같고 이미. 그래서 이 아들 또 전역할 때 물론 아까 저 사진에 나온 현장에 있는 젊은 친구입니다. 네. 근데 이 아들 또 전역할 때에 그 눈이 있어서 그런지 이 제너시스를 타고 전역장을 떠났다 그렇게 뭐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이 원래 타고 다니는 차가 포르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국민 정서상 자 전역할 때 그 포르쉐를 타고서 만약에 전역을 했다 그러면 또 거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가족이 탈 수 있는 게 국산차인 제네시스. 이제 카니발은 크니까. 네. 크니까 이제 승용차 중에서는 제네시스밖에 탈 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 카니발이 이렇게 커서 안 탄 게 아니고요. 네. 코너링이 제네시스 좋습니다. 아이 그 이게 지금 특정 차량에 지금 홍보가 될 수 있으므로 아니, 그렇지 저희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 농담처럼 하면 네. 포르쉐 정도 되는 차량은 뭐 네. 코너링하고 상관없이 잘 나갈 겁니다. 제네시스도 네. 상당히 고급 차죠.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요즘 저희가 이제 정치권 취재를 하면서 차량 공부도 참 많이 해야 되고요. 주사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